안녕하세요. 하루 봄봄입니다. 오늘은요, 화양지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화양지구에 많은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 미분양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힐스테이트도 분양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미분양이 났지만 그래도 저는 이 아파트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브랜드도 브랜드고 이쪽에 많은 개발 호재나 여러 가지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입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은 분양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제가 필요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평택의 전체적인 지도인데요. 평택시 기본 계획을 보면 동부와 서부로 이렇게 두 도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부는 고덕신도시를 포함해서 이쪽이 동부 생활권이 되겠고요. 서부는 안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평택을 주로 서부 생활권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도시의 테마가 전혀 다릅니다. 동부 생활권은 반도체 특구, 고덕국제신도시, 카이스트 평택 이런 식으로 교통 중심축이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1호선, 수서, 평택 고속선, SRT가 있죠. 이게 주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부 생활권은 교통 중심축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선, 이게 아주 핵심이 될 서해선이죠. 그리고 KTX 경부선, 이게 주요 교통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도 다릅니다. 동부하고는 여기는 자동차 클러스터, 그 다음에 KTX 안중역 개발, 그 다음에 평택항 탄소 수소 복합지구, 화양 만호지구 개발 사업,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렇게 해서 동부와 서부는 전혀 다른 컨셉으로 도시의 그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신도시나 지제역 이쪽뿐만이 아니라 서해 쪽에서도 지금 엄청난 그 공사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전부 다 공사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미래가 좀 밝구나 이런 생각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앙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양지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철도, 교통 요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서해선 안중역, 이게 지금 서해선을 그려놓은 도면입니다. 대곡 소사에서부터 서해안 쪽을 쭉 따라서 내려와서 가장 밑에 홍성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긴 노선이에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평택에서는 요 구간이 되겠죠. 화성 향남에서 평택 안중 이 구간이 되고 앞으로 2024년에 안중역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안 쪽에는 지금 고속도로만 있고 철도가 없어서 좀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250km로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서해선 KTX 직결 사업입니다. 이 KTX 직결 사업이 훨씬 더 빠르게 서울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블로그입니다. 여기 부동산쟁이라는 송담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너무 좋아서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2021년 4월 달에 작성이 된 포스팅인데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에 실렸다는 거는 거의 확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연결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죠. 아래를 내려보시면 여기 핑크색 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김포공항 소사 이쪽으로 쭉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요 선이 바로 서해선이 되는 거죠. 홍성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됩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이 까만색 선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연결을 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서해선만 타고 가면은 이쪽 서울 도심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 서해선에서 이렇게 타고 가서 바로 KTX를 타고 서울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단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분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그 구간이 여기 나오죠. 여기가 서해선 복선 전철이고 여기가 KTX 경부선입니다.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을 연결해주는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아래가 평택 안중역이에요. 여기 연결이 되는 이 역이 평택 안중역은 아니지만 안중역에 인근해 있기 때문에 안중역에서 이렇게 서해선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환승 없이 쭉 서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노선이 완공되면 평택 서부 지역에서 KTX 고속 열차를 타고 번거로운 환승 없이 서울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이동 시간 역시 기존 1시간 40분에서 30분으로 크게 줄어들어 서울 및 전국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났잖아요. 원래 고속도로보다도 이렇게 철도가 연결되면은 훨씬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제역이나 GTX나 KTX가 뚫리는 호재가 있는 곳이 굉장히 집값이 많이 상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교통 호재로 인한 시세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내용을 보시면 주변에 여러 가지 IC가 있어요. 여기가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현장이고요. 38번 국도와 딱 맞닿아 있는 화양지구의 입구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을 보시면 연중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 A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주변에 IC가 많이 포진해 있고 여기 안중역이 있고 이렇게 교통 호재들이 정말 주변에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서평택 IC도 인근에 있고 38번 국도와 아래 45번 국도도 이렇게 지나고 하니까 굉장히 교통이 편리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도 많죠. 일자리 보시면 여기에는 경기 경제자유구역 포승 BIX 지구라고 해서 여기는 물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공장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평택항 배후단지는 약 2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 및 6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이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항보다 그 물류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해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바지선을 대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그 물동량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하고 교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평택항을 더 많이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도 조성 중에 있어요. 여기도 엄청난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죠. 화양 신도시는 서평택의 중심이 되는 신도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종합병원, 안중 출장소, 버스터미널, 레포츠 공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시설이나 병원 같은 큰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기반시설이 좀 받쳐주는 그런 곳으로 변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인구가 늘어감으로 인해서 그 평택시청에서 할 수 없는 민원 업무가 이쪽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이제 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아마 서구가 될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구청이 될 거라. 아직 그건 확실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거점 도시가 될 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아파트 매수 심리가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대단지가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 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데 제가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금리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어서 내려갈 일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거나 그런 심리가 이제 점점 바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 아직 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는 더 이상 유지가 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점점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고덕신도시에 있으면서 아파트 시세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 이미 바닥은 찍고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어떤 손님이 오셔서 아파트 매물을 보셨는데 지난주보다 매도인이 그 자리에서 4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심리가 이래요. 그래서 조금씩 매수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악성 미분양이 정말 문제인 거죠. 근데 악성 미분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준공 전에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24년, 2025년 이럴 때는 공급이 확 줄어들어요. 왜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미분양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으니까 건설사들이 인허가를 신청을 하지도 않고 국가에서 인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작년부터 해서 인허가 물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물량이 없다는 거는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건설사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지방의 미분양이 더 많이 쌓이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통계를 보고 항상 그 입주 물량을 관찰을 하는 편이라서 2024년이나 5년이 되면 수도권에는 어느 정도 정고점을 회복을 하고 또 그때 되면은 그 금리가 또 지금보다 내려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가격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어쨌든 경기가 좋지 않은 타이밍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동호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특히 평택에는 젊은 사람들의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있어 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일자리로 인해서 이쪽에 좀 터전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현장도 이쪽에 포레나도 있었고 뭐 휴먼빌도 있고 이쪽에는 이편한 세상 하이센트 라시엘로도 있고 다 입지가 좋은데 여기 힐스테이트는 어떤 입지 장점이 있냐면 제가 지도를 한번 봤더니요. 일단은 여기 38번 국도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가까워요. 제일 첫 번째 입지라고 볼 수 있고 최고층이 31층인데 남동향, 남서향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망권이 확보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쪽 왼쪽으로 보시면 이쪽이 평택 그 오션뷰도 나오는 세대들도 있고 이쪽은 그 공원이 넓게 포진해 있는데 이 공원 뷰를 즐길 수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위치하는데 여기 초, 중, 고, 초, 중 이렇게 학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시설, 공공청사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은 그 주로 단독주택, 이쪽도 단독주택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변에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조망권 확보나 좀 쾌적한 환경이 되는 거고 이쪽에도 다른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학교가 위쪽에 몰려 있고 학교가 있지만 이쪽에는 여기도 다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고 학원가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도시가 집값이 상승을 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공원, 학교, 학군이 좋아야지 시세가 리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준주거 용지로 되어 있어서 이쪽이 7층까지 올라오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종 학원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큰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은 힐스테이트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상업시설이긴 한데 유흥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유흥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더 교육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유흥을 즐기거나 상업시설을 좀 많이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지만
좀 학군을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 교육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시려면은 이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이제 바닷가를 보는 오션뷰가 가능한 지역이고 이쪽은 공원뷰가 가능한 지역이어서 선택의 폭도 좀 넓고 거의 다 84A 타입이 900세대 이상이어서 좀 대단지로서의 그 시세를 리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살짝 분양가를 보여드리면 발코니 포함가 기준으로 해서 84 기준으로 4억 5천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4억 5천만 원 선이면 얼마 전에 고덕에서 분양된 센트로 자이 같은 경우는 5억 선에서 분양이 되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고덕하고 화양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덕 센트로 자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이 된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덕에 33평형으로 분양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5억 5천대는 분양가로 나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저렴하게 5억대 초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가 너무 싸다, 너무너무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그런 물가 상승률이나 건설 자재비가 올라가는 거를 감안하면 지금 나온 가격은 적정한 분양가이고 나중에 입주할 때나 몇 년간의 보유 기간을 감안을 하면 이 가격은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에 사서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입주할 때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리스크를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라는 그런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실거주를 하실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지금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이 되니까 계약금만 넣어 놓으시고 입주 때 돼서 잔금 대출을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양만 하면 다 미분양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건 경제 상황이나 그 부동산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고 고덕에 집을 살까요? 화양에 집을 살까요? 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이걸 보시고 또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컨디션에 맞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